안녕하십니까 제자 여러분, 이재훈 선생입니다. 오늘 24강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역시 의문문인데요. 의문문은 여러분 크게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의문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의문문, 이제 우리가 23강에서 배웠던 의문문이죠. 너 나 좋아해? 뭐 Do you like me? 뭐 당신 행복해요? Are you happy? 이런 경우에는 의문사가 필요 없죠. 그런데 이런 경우 있잖아. 한국말도 너 누구를 좋아해? 그때 누구. 너 무엇을 샀어? 할 때 무엇. 너 언제 그거 보았어? 할 때 언제. 너 어디서 그녀를 만났니? 에서 어디서. 이런 것들이 의문사예요. 우리나라 말에서도. 그래서 영어에도 의문사가 있답니다. 그건 이제 옆에 뭐라고 시작, 여기 제목 자체가 yes나 no로 대답하지 않는다. 대답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봐. What is your name? what 이라는 의문사로 시작되거든요. 그 what's your name 했는데 그걸 아니요. 너 이름 뭐야 했는데 아니요. 할 수 있어? 또라이야. 그러면. 그런데 어떤 애는 할 수 있대. 그 언제 너 그런 거 들어봤냐니까. 너 이름 뭐야? 이렇게 what's your name 물어보면 이런데 네. 제 이름은 이재훈입니다. 그거는 그냥 습관적으로 붙이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거 얼마예요? 그럼 how much is this? 그래서 how가 역시 의문사거든. 근데 한국 사람이 이러잖아. how much is this? 이거 얼마예요? 네. 이거 그거요. 7,000원이에요. 이랬잖아.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봐. how much is this? 이거 얼마예요? 물어봤는데 아니요. 안 팔아요. 그거 이제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때 이제 가격에 대한 물음에 대한 그 답이 아니라 아예 안 판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의문사로 물어볼 때 예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예는 yes의 예가 아니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붙이는 예지. 응? 거꾸로 생각해. 아니요라고 나올 수가 없는 그러한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의문사로 시작되는 의문문은 yes나 no로 대답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코를 고치든지 해야지. 성형수술 한다는 얘기 아니고요. 축농증이 좀 있어요, 스님. 그래서 그래.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 또 하네. 에? 자, 그러면 의문 대명사, 의문 형용사, 의문 부사 이렇게 있죠. 결국 의문사는 그 팔품사에 들어가지 않아요. 의문사 자체에 품사가 대명사, 형용사, 부사가 있죠. 얘네들이 이제 팔품사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중요한 것은 이 격이라는 거, 여러분 왕글샘 코너 먼저 읽어보시라 그랬는데, 위에 있는 그 대명사급들은요, 이 격이라는 거 있어요. 이 격이라는 게 어려운 말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격, 이게 주격이에요. 즉 주격은 곧 주어나 주격 보호를 말하고 주격 보호가 되는 형태를 말하고, 목적격이라는 것은 목적어나 목적격 보호가 되는 형태를 말해요. 이게 어려운 말 아니죠. 그래서 후는 무슨 격? 응? 주격. 후문 목적격. 후주는 소유격. what은 주격도 되고 목적격도 되고, which는 주격도 되고 목적격도 되고. 즉 후는 후가 주격이란 얘기는 후가 주어도 되고 주격 보호도 되고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응? what이 주격이란 얘기는 what은 주어 되고 주격 보호도 되고, what이 또 목적격으로도 쓰일 수 있다는 얘기는 what이 목적어도 되고 목적격 보호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의문 대명사는 격이라는 게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왜? 대명사니까. 대명사는 곧 명사라고 말씀드렸고, 명사는 문장에서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 배웠습니까? 그렇지. 주목보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의문 대명사들은요, 문장에서 주목보로 쓰이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 의문 대명사 중에서 whose, what, which는 명사를 수식해서 의문사로도 쓰일 수 있어요. 그 의문 형용사죠. 의문 형용사로 쓰일 땐 당연히 땐 격이 없습니다. 의문 부사, 말 그대로 부사입니다. 절대 격이 없습니다. 즉 결론은 밑에 있는 when, where, why, how는 뜻만 곁들일 뿐 얘네들은 결코 문장에서 주목보로 쓰일 수 없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의문 대명사가 중요한 것은 나중에 관계 대명사로 그대로 써요. 즉 who나 whom, whose, what, which는 관계 대명사로 그대로 써요. 즉 얘네들은 다 대명사급입니다. who, whom, whose, what, which는 대명사급이랑 얘네들은 의문 대명사로도 쓰이고 관계 대명사로도 쓰입니다. 의문 대명사는 물어볼 때 쓰는 거고요. 관계 대명사는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명사 꾸며줄 때 씁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의문 대명사도 제대로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 대명사를 학습하려다 보니까 하나도 모르겠는 거라. 그래서 스님과 의문 대명사를 여기서 제대로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이 관계 대명사를 훨씬 더 쉽게 배울 수 있다. 왜? 격이 똑같으니까.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에 있는 whose, what, which는 다 역시 똑같이 관계사 가서도 형용사로 배울 것이고 의문 부사에서도 의문 부사를 제대로 배우면 얘네들이 관계 부사로도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게 됩니다. 결론 의문사 제대로 배우면 그 어렵다는 관계사 역시 아주 쉽게 배울 수 있다. 일단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그런데 사실 이제 이 그래머 바이블은 기초 중에서도 완전 센 기초가 되기 때문에 우리 책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종 학생들이 물어보는데 그러면 그 관계대명사 어디서 배워요? 실전편에서 배워도 좋겠지만 기초가 아예 없으신 분들은요. 맨투맨 기초영어 있습니다. 왕글리시 사이트에 맨투맨 기초영어 스튜디오에서 찍은 겁니다. 이 실강에서 찍은 것은 학생들이 하도 이제 기초 없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농담 같은 걸 좀 많이 해서 학습 어떤 그 진도가 좀 약간은 선생님이 느려 터졌게 좀 찝찝한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스튜디오 강의를 아예 해놨으니까 스튜디오 강의 맨투맨 기초를 한번 학습하시고 나시면 이 관계 대명사에 대해서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MP 강의를 잘 들으시고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추가적으로 제대로 영어의 근본을 닦고 싶다 하는 분들은 맨투맨 기초 영어를 꼭 동영상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 광고 말씀 올립니다. 참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참 죄송하네요. 자꾸 이 가계 경제도 힘든데 하여튼 돈 많이 벌었으면 좋은 데 쓰겠습니다. 자 밑에 의문대명사 들어갑니다. 후는요 주격이다. 한번 보세요. 예문 Tom broke the window가 있어요. 탐이 창문을 깼다. 그런데 누가 창문을 깼는지 몰라. 그럼 물어봐야 되잖아. 그렇지? 물어봐야 돼. 그런데 그 자리가 무슨 자리야? 브로크 앞자리가 무슨 자리? 주어 자리지. 주격이 뭐가 있어? 후가 있고 what이 있고 which가 있잖아. 그럼 여기서 또 어떤 설명을 선생님한테 해야 되겠어요? 아, 주격이 3개나 있구나. 어? 그러면 왜 3개나 뒀을까? 하나만 두지. 헷갈리게. 아니죠. 주어 자리에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주어 자리에 사물이 올 수가 있어요. 주어 자리에 사람이 올 때는 who를 씁니다. 그리고 주어 자리에 사물이 올 때는 what이나 which를 씁니다. 그럼 선생님 사물이 올 때 또 왜 한 개만 있으면 좋을 텐데 왜 2개나 있어요? 이것도 전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해석적 차이입니다. what은 무엇이다라고 해석되는 주어, which는 어떤 것이다라고 해석되는 주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즉 what을 쓰느냐, which를 쓰느냐는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이게 또 쌤이 아까 꼬마 김밥을 먹었는데 그게 소화가 지금 돼서 그냥 끄르륵 한 바 했네요. 이게 참 오늘 참 미안합니다. 자, who는 사람, what과 which는 사물인데 잠깐 122페이지 한번 볼까요? what 돼 있죠? what 주격 의문대명사 있죠? 그리고 123페이지 which 주격 의문대명사 있죠? 보시면은 해석이 달라요. 해석이 우리가 이제 what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막연한 것, 범위 한계가 주어져 있지 않은 것. which는 소위 선택 의문사라고 해서 어떤 그 한계가 정해져 있어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될 때 그때 which를 써요. 예를 들어서 미리 좀 해보고 할게. who는 뭐 사람이니까 누가 널 사랑하니, 누가 창문 깼니, 누가 내 피자 먹었니, 누가 그녀랑 결혼했니, 이럴 때 다 who라고. 근데 너 이름이 무엇이니? 무엇이? 이때 what이라고. 무엇이 너를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어? 이때 what이라고. 근데 너 어떤 것 선택했어? 어떤? 이게 which라고. 너 어떤 게 더 맛있어? 이때 which라고 말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물일 때는 해석에 따라서 무엇, what, 어떤 것, which 이렇게 되면. 다시 물어볼게요. 의문 대명사의 주격 의문 대명사 몇 개 있어? 3개 있죠. 대박. who, what, which. 목적격 의문 대명사 몇 개 있어? 3개 있지. whom, what, which. 오케이. 소유격 의문 대명사 몇 개 있어? 1개 있어요. 그쵸? whose. 오케이. 주격, 목적격, 소유격 반드시 숙지하고 들어가십시오. 자, 이제 예문 다시 들어갑니다. Tom broke the window가 있습니다. 자, 모르는 부분이 주어 부분입니다. 사람이 창문 깼습니다. 누가 창문 깼니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Tom 자리에 누가 들어간다? who가 들어간다. 그러면 who broke the window? 누가 창문 깼니? Tom이 깼습니다. Tom did 이러면 돼요. 어렵지 않지? 그런데 이런 질문할 수도 있어요. 스님, broke는 일반 동사인데 두더지가 왜 없어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Tom broke the window 요 예문을 그냥 요 평서문을 의문문 쓰지 않고 의문문을 바꿔라. 즉 Tom이 창문을 깼습니까?로 바꿔라 하면 어떻게 돼? broke가 일반 동사고 break의 과거형이니까 did가 오고, 그죠? Did Tom break the window? 이렇게 되겠죠. Did Tom break the window? 이렇게 되겠지. 두더지 쓰지. 그러나 일반 동사를 할지라도 두더지를 쓰지 않는 경우가 딱 한 경우가 있어요. 바로 어떤 경우? 바로 주어 자리를 몰라서 주격의 의문 대명사 who나 what이나 which가 들어갈 때 요땐 두더지 쓰지 않습니다. 다시 일반 동사가 들어간 문장이 do, does, did, 두더지를 쓰지 않는 경우가 딱 한 가지 경우가 있다. 그때가 언제다? 바로 그렇지. 문장의 주어 부분, 주격 보호 부분, 주어 부분, 주격 보호 말고 주어 부분을 몰라서 의문사가 들어갈 경우에는 어순 자체가 평서문 어순하고 똑같아. 즉 두더지 쓰지 않는다. 볼까요? 여러분 Tom broke the window 봐봐. Tom이 주어고 broke가 동사고 the window가 목적어지. 이게 의문문으로 바뀐 경우를 봐봐요. who가 이 문장에서 뭐야? 주어예요. 주격 의문 대명사는 여기서 주어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who를 주격으로만 알지 마시고 여기서는 who가 아예 주어입니다. who 밑에 밑줄 긋고 주어, broke 밑줄 긋고 동사, the window 밑줄 긋고 목적어. 그렇죠? Tom 대신에 누가 쓰였어? who가 쓰였어. Tom이란 주어 대신에 who가 쓰였습니다. 이럴 때는 두더지를 쓴다 안 쓴다? 안 씁니다. 오케이?
뭐 did who break the window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대답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일반 동사로 물어봤으니까 대답은 Tom did 이렇게 합니다. 간단하게 Tom 이래도 되고 혹은 다 풀어서 Tom broke the window 이래도 돼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주어 다음에 그렇지 두더지를 써서 또 표현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Tom did. 절대 did who break the window 하면 안 됩니다. 오케이. 일단 여기서 자세하게 의문사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한판 쉬고 다음 시간에 의문 대명사 나머지 쫙 훑어나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